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어컨에 입문을 해서 처음으로 이런 의뢰가 들어오시는 분들 상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그 사계절 냉방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계절 냉방기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소규모 냉방만 해야 될 곳이 많이 생겨요. 특히나 이제 중소규모 공장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전산실 같은 이런 컴퓨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신하는 장비 들어가는 거 있고,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로는 항온 항습기를 놓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에어컨으로 이제 계도를 좀 해서 사계절 냉방만 되게끔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전산 장비나 통신 장비들이 습도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아서 일부 항온 항습기를 쓰고 있는데도 습도를 제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컴퓨터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온 항습기에는 수돗물이 이제 배관이 들어가서 수돗물이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전산실이나 통신실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난답니다. 주로 일반실에다가 한 30cm 정도 바닥을 띄어서 모든 그 배선들은 다 밑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전산 장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번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습도를 제어하는 물은 차단을 시켜버린다. 최근에 이제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습도는 많이 민감하지 않아서 지금 그냥 일반 상온이나 그런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자, 오늘은 사계절 냉방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회로를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계절 냉방기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게 소규모 공장, 통신실, 전산실에 사계절 항온기 온도만 제어하는 겁니다. 습도는 제어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게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에어컨에 입문해서 오래되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회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냉동기와 에어컨의 회로를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각 회로별 부가적인 장치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가장치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상세히 설명드리게 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그 항온기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압력을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전부 다 세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요 압력 매니폴드 게이지를 가지고 제가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장배가지라고 했는가 하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주로 전산실이나 통신장비실은 이 사무실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밀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온도가 상당히 좀 그 장비들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배관이 꽤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장배관이라는 이야기를 넣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30m, 길게는 70m까지 끌어봤고요. 짧게는 한 15m 정도 이렇게 끌어봤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실내기보다, 즉 정발기보다 상향식 실외기가 위에 있는 방식도 있고, 또 실외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아래쪽에 바닥에 놓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회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극히 아주 단순한 냉동기의 원리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압축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냉매를 압축을 해서 응축기로 보내서 응축해서 뜨거운 열을 빼내고 나면 그 다음에 고온 고압의 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팽창 밸브를 통과를 하면 팽창 밸브에서는 교축장을 일으켜서 정발기로 보내지게 되고, 정발기에서는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시원하게 만들고 다시 가스 상태로 해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냉동 사이클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지를 딱 잘라보면 이쪽 편이 응축기, 이쪽 편이 정발기가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으로 보면 반절 잘랐을 때 이쪽 게 실외기가 되고요, 이쪽 게 이제 실내기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각종 이제 장치들이 들어가는 위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 회로에 제일 먼저 유분리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분리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다르게 생긴 것도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유분리기 요걸 이제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유분리기가 하는 역할은 실제로 컴프레셔에서 압축을 할 때 이 오일이 따라서 엉축기를 통해서 팽창 밸브를 통해서 정박에 통해 다시 돌아오고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코 냉동 사이클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열을 방해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컴프레셔 모터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오일을 이 엉축기나 정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회수를 해서 다시 그 압축기로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유분리가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 거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고압에서 엉축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엉축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르고 압축기에서 나오는 배관을 이제 유분리기 인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유분리기 아웃에다가 집어넣으면 쉽게 말하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오일 해소가 되어서 압축기 저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잘라서 이렇게 T자를 하나 써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분리기 안에 구조를 보면은요, 고온 고압에서 나오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냉매에 압축된 거와 뜨거운 약 한 80, 90도 되는 냉매의 온도와 그 다음에 오일과 섞여서 나올 때 여기에 거물망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거물망에 딱 부딪히게 되면 고온 고압의 냉매는 통과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해소가 되어 들어가고 거물망에 오일은 걸려서 다시 불었다 띄워서 압축기 저압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딱 같은 방식입니다. 설치는 원래 에어컨 보면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내부에는. 그래서 외부에 그 밑에 보면 발이 있지 않습니까? 발 옆에 적당하게 이렇게 타일을 하나 만들어서 외부로 노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압을 하나 들어가고 고압에 나가고 다시 정발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액기가 들어가는데요. 이 수액기의 원리는 여기서 보면 이제 엉축기에서 뜨거운 공기를 싹 빨아내고 나면 여기에 이제 뜨거운 액체, 고온 고압의 액체가 남지 않습니까? 냉매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진공자 잡고 그 다음에 불응축 가스만 없으면 실제는 수액기를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이 수액기가 하는 역할은 불응축 가스를 이제 가두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막 들어온 액냉매를 잠시 보관했다가 팽창 밸브를 통해서 정발기로 이제 보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은 수액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에다가 개조를 해서 넣으려고 그러면 수액기가 이렇게 입형, Y형보다는 입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딱 출구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팽창 밸브 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실외기 쪽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되고 실제로는 실내기에는 손댈 게 크진 없습니다. 개조를 해야 될 게 전부 다 실외기 쪽에서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유분리기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기존적으로 배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배관도 많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유분리기 자체에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보유를 해야 될 오일이 있기 때문에 한 컵 종이컵에 커피잔 컵 있지 않습니까? 커피잔 컵 종이컵에 한 컵이나 한 컵 한 반 정도 미리 유분리기 안에 집어넣어서 용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매니폴드 게이지를 해가지고 진공잡이 넣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유분리기에다가 미리 투투용이라 해야 됩니다. 410용 쓰시면 안 되고 투투용을 여기다가 넣고 용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액기는 사실상 작은 용량에는 안 쓰셔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써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충실한 사계절 항온기를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팬 제어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때는 배관도 짧고 아주 간단하게 조그만한 보통 한 2.5마력 정도로 해서 해줄 때는 이 유분리기도 넣지 않고요, 수액기도 넣지 않고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한 5년 동안 뭐 끄떡없이 돌아가더라고요. 24시간 계속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금 배관이 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로 보면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까? 뭐 겨울에는 영하 10도씩 15도씩 막 내려가고, 여름에는 뭐 작년에는 39도 올라갔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이 온도의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을 좀 넣어주면 좋은데, 안 넣어줘도 배관이 짧고 그 다음에 마력수가 적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배관이라고 넣었지 않습니까? 장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분리기나 수액기를 넣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아주 뭐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팬 제어기인데요. 팬 제어기 모양은 이제 안에 뚜껑을 까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요. 고압 프레셔, 하이 프레셔와 팬 제어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는 고압이 쳤을 때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리셋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손을 갖고 눌려야지만 리셋가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고압 스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우 프레셔, 저압은 나오는데요, 고압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나 달아주면 좋은데, 배관 연결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팬이 두 개 달려있는 투팬과 원팬이 조금 달라요. 만일의 경우에 에어컨을 개조를 할 때 투팬 같은 경우는 콧몽선을 잘라서 이거하고 이거 연결해 줘야 됩니다. 콧몽선을 중간에 하나 잘라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이 하나는 아무거나 잘라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근데 팬이 두 개 있는 거는 콧몽선을 잘라서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걸 세팅을 잘 해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콧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단자는, 그러니까 압력이 내가 원하는 여기에 세팅한 압력이 되었을 때 ON 되는 거고요, 이쪽에는 OFF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반대가 되겠죠. 만일의 경우에 이거를 뭐 어떤 다른 응용 장치를 쓸 때는 떨어져야 되겠다 하면 이쪽에다 연결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팅을 할 때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팬 제어기가 되는데요, 요걸 한 19kg 정도로 맞추면 되는데, 지금 19kg를 맞출 때는 컴프레셔 고압에서 그냥 T자 하나 써가지고요, T자 하나 써서 여기에다가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보통 6.35가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6.35 연결해서 해주면 되고요. 만일에 두 개를 할 때는 여기서 T자 하나 더 써가지고 여기 고압에다 연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 R22 냉방기를 볼 때 한 19kg부터 23kg 정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보고, 25kg로 26kg 정도 이걸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뭐 아니면 한 28kg 해도 되고요, 조금 여유있게. 만일의 경우에 조금 무리하게 돌아간다 그래도 자꾸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실제로 뭐 요거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고압. 근데 써줘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팬이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스위치가 문제가 생겨서 고압이 지금 19kg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팬이 안 돌아간다 할 때 계속 압력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컴프레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컴프레셔 안에는 바이메탈이 달려 있어서 그 바이메탈 작용해서 공온이 열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다 식으면 다시 이제 스톱을 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계속 관찰하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압 스위치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 스위치는 이미 달려 나오고요, 가스가 다 방출이 돼서 뭐 2kg 미만으로 되면 이제 로 프레셔가 뜨니까 그때는 스톱을 하는데, 고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팬이 문제가 됐을 때 계속해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
그거를 이제 사람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압 스위치를 이렇게 다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압력 체크하는 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은 이제 장치고, 자, 지금은 이제 그 로우 프레셔, 하이 프레셔 맞출 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저압은 휘력이 저압에다 물리고, 고압은 휘력이 고압에다 물리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그 매니폴드 게이지를 보고 19kg 딱 되게끔 맞추고요. 저압 스위치는 밑으로 그냥 디프 쪽으로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기 내려놓으면 19kg가 되면 여기 스위치가 붙어서 헤드를 돌려주고, 그래서 헤드를 딱 돌려가지고 돌렸다가 떨어지면 여기는 스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내려와서 한 16kg 되면 이 팬이 스톱을 해버립니다. 스톱을 하면 또 압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쭉 올라가 19kg 되면 또 들어가고 16kg 되면 스톱을 하고, 이 사이를 오락내락 하면서 항상 일정한 압력, 그게 16kg부터 19kg 이내의 압력을 항상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고압이 올라갈 때는 조금 따라 올라가고, 저압이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면서 항상 이 저압은 많이 변동을 안 해요. 일정한 압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 사이클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를 잘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좀 스톱을 시켜가지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래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통신실 같은데, 소규모 전산실 같은데,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될 곳에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해 먹으면 부가가치도성도 좋고 또 재미도 나고요. 요거 뭐 해봐야, 금액을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유불리기, 그 다음에 수액기, 그 다음에 펜지역이, 그렇게 3개만 더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냉매 다 빼서 다시 진공 잡아서 기존 냉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관이 연장이 되면 5m 공제하고 나머지 5마력 같으면 평균 한 40g씩 메다당 그렇게 하고 집어넣어 가지고 돌리면요 아주 명쾌하게 잘 돌아갑니다. 자, 이상으로 하계절 장배강 항온기를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영상으로 지금 실제 매니폴드 게이지를 보면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에어컨은 전산실에 냉방 전용, 사계절 냉방 전용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지금 팬이 돌았다가 말았다가 하는데, 요 고압을 잘 보시면요 15kg에서 스톱했다가, 잡이 15kg에서 스톱을 했다가 쭉 올라가서 19kg가 되면 팬이 돌아가죠. 돌아가면 또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저압도 조금은 차이가 나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니폴드 게이지 바늘이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19kg 딱 되면 팬이 돌아가죠. 이렇게 팬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6kg 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고압이 올라가서 19kg가 되면 팬이 돌아가고, 다시 또 쭉 내려와서 16kg 되면 팬이 스톱을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저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이 저압이 2.4kg 걸리는데요. 지금 실내가 온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여러 대의 그 냉방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팬이 정지가 되어서 이제 축을 좀 안 시키게 되면 이게 쭉 올라가죠. 그러면 따라서 저압도 조금 올라가요. 가다가 19kg가 되었다. 그러면 내려오면서 저압도 같이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한 2kg 정도, 1.8kg 정도 떨어지네요. 떨어졌다가 다시 또 고압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19km 되면 다시 또 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압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15.5km 정도 16km 근방에서 다시 이제 팬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면 저압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서 저압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실외의 온도 변화와 상관이 없이 일정한 저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사계절 냉방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팬 여기를 중간에 썼는데 팬 저기 맞추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걸 분해를